우량주를 중심으로 주식을 사들인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대거 매물을 내놓는 등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말 납회를 20여일 앞둔 요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쌍용투자증권의 정성술 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이 블루칩, 소위 대형 우량주들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요새 시장의 그 가격 파괴라고 할 정도로 그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그 매물 공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일단 한 세 가지 이유를 달고서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싸게 산 주식에 대한 이익 실현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산 다음에는 그다음에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위 블루칩이라고 하는 주식들이 내년도 이익까지 이미 반영이 됐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금 주식을 사고 있고요. 2% 한도 확대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한국 대표할 수 있는 주식들을 이 시점에 사놔야 되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그 장외 시장에서 지금 샀다 팔더라도 네.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판정승처럼 보이네요. 이런 네. 추세는 당분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만 해도 상한가 종목이 381개나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개별 종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도 됩니까? 일단 그 상한가 종목 수가 이렇게 옆으로 자꾸 확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가치가 있는 주식들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요. 네. 이런 추세는 종합주가지수가 9월 달부터 11월까지 약 7% 오른 반면에 네. 대형주는 0.3%, 중형주가 22%, 소형주가 20% 이런 그 중소형주 상승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조금 더 추세일 것 같이 보이네요. 그 이유는 경기 상승 추세가 네. 이제는 회복 초기 단계가 아니고 전 업종으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 7% 상승했는데요. 결산 실적들은 각 기업들은 지금까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에 이 블루칩을 포함해서 이 고가주 하락에 대해서 우려감이 참 높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가주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종목, 저퍼즈라고 하죠. 네. 또는 그 블루칩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이 얘기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 내지는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면 최소한 한 5, 6개월 이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계속 가치 중심의 장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다, 금성사다, 이동통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랬었죠. 예, 네.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밑으로도 그 이하에 있는 그 회사들도 이제 수익이 많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거든요. 참고로 그 11월 달 이후에 매매 단가를 보면은요, 23,000원대에서 지금 시장 평균 매매 단가가 2만 원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이유는 한도가 2%로 그 소폭 확대된 데에 따른 그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미래 이익을 이미 반영했다고 즉 고가주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7, 8만 원대, 15만 원대까지 올라간 것 이런 것에 대한 조정으로 보이고요. 경기 회복 국면이 아니라 이제 경기 확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고가주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말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염두를 둬야 되고 또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으네요. 네. 일단 상승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네.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요. 셀러 마켓, 소위 그 판매자 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소비자들이 그만큼 기업에 대해 잘한다는 얘기죠. 그 구매자들의 소비 취향에 맞는 그런 회사 주식들이 역시 값이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무인 점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그 한국 컴퓨터, 청와 컴퓨터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이 그 통장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그런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들. 그다음에는 이제 공장 굴뚝을 세워가지고 그 생산하는 회사에서 정보 지식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광산업과 이동통신을 비교하면 이동통신 주가가 더 비싼데 네. 내용 가치로 얘기하면 태광산업이 사실 비싸야 됩니다. 네. 그것은 앞으로 성장성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경기 확장 면에서는 저가 대중주들이 역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 우리가 80년대부터 쭉 보면은요, 12월 주가 지수가 11월 지수보다는 훨씬
항상 높습니다. 네. 그런 점, 그다음에 결산 실적이 우수하지만 성장성 있는 점, 네. 있는 종목,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 매수 종목들을 좀 잘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밀수나 무분별한 수입으로 마구 들어와서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때마침 우리 한약재의 우수성을 바로 알리고 또 올바른 한방 지식을 주식시장이 강세장일 때 배당 투자는 단시일 안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올해 주식 배당을 하겠다고 공시한 상장 기업들은 지난해 66개사보다 그 수가 대폭 늘어서 100여 개나 됩니다. 과연 주식 배당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오늘 쌍용투자증권의 정성출 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주식 배당이라고 하면은 배당금 대신 주식을 나눠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배당 자체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회사가 그동안 벌어들인 성과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이것을 현금 대신 신주 발행을 해서 주주에게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이걸 주식 배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주식 배당을 하는 기업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되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업 이윤을 이제 그 현금 배당금으로 해서 밖으로 내보내질 않고 네. 회사에 그대로 축적시킨다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자금 수요가 대체를 시켜서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죠. 이것이 이제 기업 신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자에게 고율 배당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대개 주식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올해 이 주식 배당을 하겠다고 한 기업이 100여 개나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주식 배당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모두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행 주식 수를 많이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회사가 이론적으로 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성장을 상당히 하는 회사들, 수익도 많이 내고 투자 기회가 많은 회사들은 주식 배당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만 실제 현금 배당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은 좀 조심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하는 회사를 고르시더라도 이익 이음이나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주식 배당을 하는지 또는 아닌 회사인지 이것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주식 배당이 현금 배당보다 고율 배당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네, 그것은 이제 그 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네. 주가가 지금 2만 원인 회사가 예를 들어서 현금 배당 10%를 할 경우와 주식 배당 10% 할 경우를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네. 현금 배당 10%라는 것은 액면가인 5천 원에 대한 10%이기 때문에 1주당 500원 현금을 준다는 것이 되고요. 이것은 2만 원의 가치로 따져 나눠보면 실배당률은 2.5%가 됩니다. 그런데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는요. 주식 10주당 한 주를 나눠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10% 배당률이 되지요. 결국 같은 10%이지만 현금과 주식 배당의 차이는 4배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식 배당 하는 기업들이 모두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 건지 예, 일단 그 주식 배당하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100여 개 회사가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좀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실제로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고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회사냐 아닌가를 보셔야 되고요. 네. 회사 중에는 그 경영 성과가 없어서 실제로 현금 배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 배당하는 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들은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주식 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실증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보면은요, 증권 시장이 강세장일 때, 즉 경제 성장률이 높은 성장률을 실현할 때는 대개 주식 배당이나 현금 배당이나 그 배당을 하게 되면 연초에 주가가 이제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이론적으로요. 그것을 회복하는 기간. 주식 배당이나 현금 배당을 받은 것만큼 주가가 떨어진 걸 도로 올라가는 기간이 네. 열흘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배당을 받은 것만큼은 그대로 그야말로 불로소득처럼 주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납회일까지 한 열흘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 주식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쯤은 그렇습니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그 배경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축된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시중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신용 만기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들이 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장세는 안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급등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급등 종목을 따라서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길게 보면은요. 일단 연말 연초 바닥권 확인의 장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즉 1000포인트가 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든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중소형주 상승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전에 그 한국통신이나 중소기업은행 그 공모나 청약할 때 이때 그 부동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랬었죠. 이 자금들이 지금 증권시장으로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중소형주가 오르고 있고 이 중소형주가 오른다는 것은 대세 하락기에서는 사실은 대형주에 이어서 중소형주 상승 그다음엔 주가 하락 이렇게 큰 그 매도 타이밍으로 보여지지만 네. 강세장일 때는 대개 중소형주가 오를 때는 다음에 다른 어떤 것이 오르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재편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사고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12월 달에 상승했던 업종들이 대개 1월 달에는 같이 연속해서 오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그걸 참고하셔서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그다음 중노동, 골성 예. 관절염에 대한 것도 결국 소위 인공 고관절 치환술의 그 원인 질환이 되는데요. 네. 골성 관절염의 원인은 대개 너무 심한 중노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네.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골절 같은 그런 외상의 후유증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냥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원인이 또 있다고요? 네, 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 이제 류마티스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증가되는 추세인데요. 그 원인은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자기의 그 자가 면역 체계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이후에 과연 통증이 현격히 줄어들고 또 이 관절의 기능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수술을 그로즈니 중심지의 대통령궁 인근까지 공습해서 두다예프 대통령은 현재 지하 대피소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스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회교 정부군과 내전을 벌여오던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가 4개월간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헬기의 북한 불시착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조종사를 즉각 송환하지 않을 경우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핵 합의가 위협받을 수 있을 것임을 북한에 경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9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올해 최고 득점자는 자연계의 응시에 200점 만점에 194점을 얻은 부산과학고등학교 3학년 정성택 군이, 그리고 인문계 최고 득점자는 192점을 얻은 경북 안동고등학교 3학년 18살 권기대 군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대전시 동구 신흥동 풍년 슈퍼마켓에 20대 강도가 들어 주인 61살 석순정 여인을 살해한 뒤 현금 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방 수온주가 어제보다 4, 5도 정도가 높아져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온도 예년보다는 조금 낮은 기온으로 춥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4도 8분인데요. 한낮에는 모처럼 일주일 만에 영상의 수온주로 올라서겠습니다. 서울 영상 1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분포로 대부분 영상의 수온주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고요. 중북부 산간 지역으로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확률은 30%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공기가 몹시 건조해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모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0일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KBS 뉴스광장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